요즘도 가끔 생각이 나요. 그날 38개월 된 첫째가 저한테 건넨 말. 아빠, 나 바보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조그만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제가 했던 말들이었어요. 그걸 왜 또 흘려? 너는 왜 그래? 아빠 바빠. 이따 얘기하자. 별 생각 없이 그냥 피곤해서 그날 쌓인 스트레스를 툭툭 아이한테 쏟아냈던 제 말들. 근데 아이는요, 그걸 다 듣고 마음속에 그대로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작은 어깨에 나는 부족한 아이인가? 나는 왜 혼나는 걸까? 그 무거운 마음을 혼자서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바뀌었어요. 아니, 바뀌어야만 했어요. 아이 마음을 더 이상 다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부모의 대화법, 그 중에서도 상위 0.1% 부모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말습관 5가지를 제가 직접 해본 방식으로 나눠 드리려고 해요. 말 한마디가 바뀌면요, 아이의 눈빛이 바뀌어요. 아이의 표정이, 아이의 하루가 바뀌어요. 그리고 아이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자라요.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38개월 그리고 9개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예요. 첫째는 요즘 감정 표현이 아주 많아졌어요. 어떤 날은 웃다가 울고, 어떤 날은 별것도 아닌 일에 아빠는 나 안 좋아해? 하고 울어요. 그럴 때마다 예전에 나 같았으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고 넘겼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요, 나 좀 안아줘 라는 아이의 외침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보내는 신호,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너무 바빠서 못 들은 척 했던 건 아닐까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아이의 자존감을 살리는 부모의 말투, 그리고 진짜 효과 있었던 대화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말 한마디로 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부모인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의 자존감은 부모의 눈빛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기억나세요? 작고 따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냥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사랑보다 평가를 먼저 하게 돼요. 왜 그걸 아직도 못해? 너는 왜 이렇게 느려? 이런 말들은요, 단순한 훈육이 아니에요. 아이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요. 나는 엄마 아빠 눈에 부족한 아이구나. 나는 사랑받기엔 아직 모자란가 보다. 부모의 태도는 아이 자존감의 근원. 미국 UC 버클리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자존감은 만 3세부터 급격히 형성되며 그 핵심은 부모의 정서적 반응이라는 결과가 있어요. 즉, 아이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아이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를 믿게 만드는 핵심이에요. 자존감은 조건 없는 수용에서 시작된다.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태도는요, 잘했을 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해도 아빠는 널 여전히 사랑해. 이 말이 아이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메시지거든요. 이걸 반복해서 들은 아이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나는 실수해도 괜찮은 존재야.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어. 저는 한동안 사랑을 하고 있었지만 표현은 못했어요. 사랑해 라는 말보다 밥 먹었어? 장난감 치워 같은 말이 훨씬 많았죠.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이 말도 사실 아이에겐 잘 안 들려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 눈높이에 맞춰주는 따뜻한 말투였어요. 제가 아는 한 엄마는요, 아이랑 하루에 꼭 5분 감정 일기 시간을 가졌대요. 오늘 뭐가 좋았어? 오늘 속삭였던 일은 뭐였어? 이걸 그냥 듣기만 해줬어요. 평가 없이, 조언 없이 그냥 그랬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 아이는 지금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작은 일에도
내가 잘했어 라고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부모의 태도를 바꾸는 3가지 실천. 하루 3번 조건 없는 인정 말하기. 그냥 너라서 좋아. 내가 있어서 행복해.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이 말에 끼어들지 않고 10초 이상 들어주기. 근데 그것 말이야. 하지 않고 그래? 하고 감정 중심으로 반응하기. 하루에 한 번 아이 눈높이에 맞춰 그랬구나 말해주기. 아이의 말이 이상해 보여도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감정 먼저 인정해주기. 우리 아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고 훨씬 따뜻하고 훨씬 사랑받고 싶어 해요. 우리가 조금만 표현을 바꾸면 아이의 마음은 놀라울 만큼 달라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믿음을 지금 우리가 아이에게 줄 수 있어요. 상위 0.1%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법 첫 번째, 지시하지 말고 질문하라. 솔직히 저는 늘 아이가 제 말을 따르길 원했어요. 그거 하지 마. 지금 밥 먹어야지. 얼른 가방 챙겨. 말을 안 들으면 짜증났어요. 속으로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제 큰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는 왜 맨날 나한테 명령만 해? 그 순간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느꼈어요. 내가 아이를 훈련시키고 있었구나.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질문형 대화가 자율성과 사고력을 키운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닥터 수잔 엥겔 교수 연구에 따르면 질문형 대화는 아동의 자기결정권, 자율성, 문제 해결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즉, 아이에게 질문하는 부모일수록 아이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뇌는 스스로 말한 것을 더 강하게 기억한다. 심리학의 자기생성 효과, 셀프 제너레이션 이펙에 따르면 사람은 타인의 말보다 자기 말에 더 설득되고 더 강하게 기억한다고 해요. 부모가 지시한 말은 흘러가지만 부모가 던진 질문에 답하면서 한 말은 아이의 내면에 오래 남는 거죠. 제가 아이에게 지금 당장 그만해 라고 소리를 질렀던 날이 있었어요. 아이 눈이 흔들리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날 밤 아이가 혼잣말처럼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자꾸 혼나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이후 전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지인 중 한 엄마는 아이가 자꾸 게임만 하자 이렇게 물었대요. 너 요즘 게임을 자주 하는데 혹시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그럴 땐 엄마한테 말해줘도 돼. 엄마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아이가 조용히 털어놓더래요. 친구랑 싸웠어. 그 생각 안 하려고 게임한 거야. 그날 이후로 그 엄마는 무조건 게임을 막기보다 감정을 여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질문형 대화 3가지. 명령 문장을 질문 문장으로 바꿔라. 지금 정리해가 아니라 정리하려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감정 중심 질문을 자주 던져라. 오늘 제일 속상했던 일이 뭐야? 그 일 있었을 때 너 마음은 어땠어? 답을 유도하지 않는 질문을 던져라. 엄마 말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너라면 어떻게 해볼 것 같아? 강조합니다. 질문은 아이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시하면 문이 닫히고 질문하면 아이는 말하고 싶어져요. 우리는 아이를 컨트롤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아이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이와 나의 대화가 감시가 아니라 공감으로, 지시가 아니라 연결로 바뀌길 바래요. 오늘 단 하나의 문장을 바꿔보세요. 하지마 대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우리 아이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어요. 상위 0.1%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법 두 번째, 비판하지 말고 감정을 읽어줘라. 우리 아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지적부터 했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또 말 안 듣네? 근데 그렇게 말한 뒤 아이의 표정을 보면 늘 자기 자신이 작아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잘못은 바로 잡혀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 마음은 멍이 들어있을지 몰라요. 감정 공감은 아이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 닥터 데니엘 시글 의과대학 교수 뇌발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이의 자아 정체성과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 즉,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그걸 인정해주고 읽어주는 부모는
아이 스스로를 긍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무시하면 아이는 자기 감정을 무시한다. 감정을 틀린 것처럼 다루는 순간 아이도 자기 감정을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까짓로 왜 울어? 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앞으로 자기가 속상할 때 자기 감정을 억누르게 돼요. 결국 감정 표현을 못하는 아이, 공감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아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되는 거죠. 큰 아이가 블록을 쌓다가 무너뜨렸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왜 그것도 못해? 그렇게 하면 무너지지. 그 말 한마디에 아이가 블록을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아이의 실패보다 그 아이의 마음을 더 무너뜨렸구나. 반대로 한 지인 엄마는 아이가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말했대요. 속상했겠다. 엄마는 너가 노력한 걸 다 알고 있어.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 그 말에 아이가 울면서 말했대요. 엄마는 내가 못해서 혼날 줄 알았어. 근데 엄마는 내 마음을 봐줬구나. 그 아이는 지금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엄마에게 털어놓는데요. 공감은 신뢰의 시작입니다. 부모가 아이 감정을 먼저 인정하면 아이는 부모 앞에서 안전함을 느껴요. 감정을 읽어주는 3단계 대화법. 아이 감정에 이름 붙이기. 속상했지. 화났구나. 당황했구나. 그 감정이 괜찮다고 인정해주기. 그래, 그렇게 느낄 수 있어. 당연히 속상하지. 그럴 수도 있지. 공감 질문 던지기. 그땐 어떤 마음이었어? 혹시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강조합니다. 아이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이해받지 못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아이의 잘못을 고치고 싶다면 마음을 먼저 다독여주세요. 감정을 혼내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읽어주면 흘러갑니다. 감정을 읽어주는 대화는 자존감 있는 아이로 크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오늘 한 번만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속상했지? 괜찮아. 아빠는 내 마음 알아. 이 한 문장이 아이의 가슴 속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심어줄 거예요. 상위 0.1%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법 세 번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라. 한 번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와, 100점 맞았네. 역시 우리 아들 천재. 너 진짜 똑똑하구나. 최고야. 그런데요, 이렇게 칭찬한 날 이후로 아이가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면 혹시 그 칭찬이 압박으로 변한 건 아닐까요? 저도 그랬어요. 아이에게 칭찬해주고 싶어서 너는 진짜 똑똑해 라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실수할까봐 시작도 안 하더라고요. 내면 동기를 키우는 칭찬의 법칙.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웩 교수는 오랜 연구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능력을 칭찬하면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다. 반면 과정을 칭찬하면 아이는 도전을 즐기게 된다. 즉,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려면 결과보다 노력, 과정, 선택을 칭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 중심 칭찬은 자기 기준을 외부에 두게 한다. 넌 똑똑해 라는 말은 아이에게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항상 똑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함께 줍니다. 그 결과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회피하며 스스로를 더 비난하게 돼요. 반대로 노력했구나, 참고 또 해냈네 라는 칭찬은 내가 해낸 경험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이게 진짜 자존감을 세우는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너 이 문제도 혼자 풀었어? 역시 천재야. 그런데 다음번엔 비슷한 문제에서 틀리니까 아이가 말했어요. 나는 천재가 아닌가 봐. 그리고 문제를 덮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내 칭찬이 아이에게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었구나. 아는 엄마는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엔 잘 안 됐네. 근데 끝까지 앉아서 해낸 건 정말 멋지다. 틀려도 괜찮아. 시도해본 게 제일 대단한 거야.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성적이 오르기 전에 도전하는 자세부터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스스로 나는 뭐든 해볼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강조합니다. 결과는 결과일 뿐입니다. 칭찬의 목적은 성과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를 긍정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해요. 과정을 칭찬하는 3단계 대화법. 노력에 집중하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네.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선택과 태도에 초점 맞추기.
이렇게 정리한 건 내 생각이지. 멋지다. 틀려도 괜찮다고 말한 너. 멋있었어. 시도 자체를 인정하기. 시도한 게 중요한 거야. 이건 내가 한 거잖아. 자랑스러워. 실제로 하버드 교육 리뷰는 과정을 칭찬하는 부모가 아이의 자존감, 도전성, 회복 탄력성까지 모두 향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잘했어 라는 말 한마디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기준이라는 족쇄도 채울 수 있어요.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넌 결과보다 더 귀한 존재야. 도전한 내가 자랑스러워. 오늘 우리 아이의 자존감은 점수가 아니라 노력을 바라보는 우리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상위 0.1%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법 네 번째.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 애는 요즘 말을 안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혹시 그건 우리가 아이의 말을 자주 끊어서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 말을 느리고 엉뚱하고 때론 말도 안 되니까 답답해서 중간에 자꾸 말을 잘랐어요.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를 막는 순간 아이는 생각해요. 아, 내 얘긴 중요하지 않구나. 엄마 아빠는 내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구나. 아이의 자존감은 경청에서 만들어진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자존감과 의사 표현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해요. 한마디로 내 말이 중요하다는 경험이 곧 내 존재가 중요하다는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말 중간을 자르는 건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아이의 말을 때로는 길고 주제가 오락가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이의 생각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해봐. 무슨 생각이야? 그런데 그 말 끝나기도 전에 끊어버리면 아이 마음엔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내 말은 재미없대. 어른이 원하는 말만 해야겠구나. 내 생각은 틀렸나 봐. 이게 반복되면 아이의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아이가 자기 상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답답해서 중간에 끊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아니야. 아빠가 얘기했잖아. 그게 더 맞는 거야. 이야기 길어. 요점만 말해줘. 그러고 나서 어느 날부터 아이가 말을 멈추더라고요. 말하다가 눈치 보고 말꼬리를 흐리면서 아니에요. 말 안 할래요. 라고 말하던 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지인 중에 아이 말이 좀 느리고 한참 돌아서 말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엄마는 늘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려줬어요. 심지어 아이가 말 끝을 잊어버릴 때도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라고 했죠. 그 결과 그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모든 발표 시간에 손을 가장 먼저 들었어요. 자기 말에 확신이 있었던 거죠. 누군가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던 기억이 그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존감을 줬던 겁니다. 경청의 힘을 살리는 3가지 습관. 중간에 끊지 않기. 아이가 말하는 도중 절대 끼어들지 않기. 판단하지 않기. 그건 이상한데 눈을 맞추며 듣기. 말할 땐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말하기. 기다림을 연습하기. 말이 막혀도 대신 말해주지 않기. 천천히 해도 괜찮아 라는 말 해주기. 강조합니다. 아이가 말 한마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곧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해요. 무슨 생각 있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줘. 그런데 아이가 말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그건 아니야 라면 아이 마음속 문은 다시 잠깁니다.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나는 끝까지 들을 준비가 돼 있어. 내 이야기가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 아이의 마음이 열리는 건 엄마 아빠의 입이 닫히고 귀가 열릴 때부터입니다. 상위 0.1%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법 5번째. 실수했을 때 혼내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떤가요? 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말보다 먼저 표정부터 무섭게 변하지 않으셨나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가 물을 쏟거나 실수를 하면 진심으로 짜증부터 났어요. 아니 몇 번을 말했는데 또 그래. 집중 좀 해. 왜 이렇게 덤벙대? 근데 그 말들이 쌓이고 나서 아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또 잘못했어? 내가 왜 이럴까? 그제야 느꼈어요.
아, 내가 아이를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구나. 아이는 실수보다 반응을 기억한다. 하버드 대학교 아동발달연구소 연구에서는 아이가 실수한 순간 부모가 보인 반응이 그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어요. 실수 자체보다 그 실수를 대하는 부모의 반응이 아이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거죠. 넌 왜 그랬어? 이 말은 넌 문제 있는 아이야 라는 인식을 남깁니다. 반대로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말은 아이에게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로. 실수는요, 사실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넘어지고 틀리고 혼나고 그러면서 배우는 게 인생이었죠. 그런데 아이에겐 그걸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집이고 부모의 품이어야 하잖아요. 우리 첫째가 4살 때 아끼던 장난감 컵을 부수고 말았어요. 저는 그 순간 진짜 속에서 욱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너 그거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왜 망가뜨려? 그렇게 덤벙대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지. 그날 저녁 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왜 이렇게 나쁜 아이지? 그 말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한 건 교육이었는데 아이 마음에 새겨진 건 나는 나쁜 아이라는 낙인이었어요. 다른 한 엄마는요, 아이의 실수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실수했구나, 놀랬지. 다음엔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그 아이는 그 뒤로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숨기지 않고 먼저 이야기하더래요. 왜냐면 그 실수가 혼나는 일이 아니라 배우는 일이란 걸 그 아이는 부모에게 배운 거죠. 실수 앞에서 아이의 자존감을 지키는 말 3가지.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실수 자체보다 아이 마음을 먼저 다독이기. 놀랐지? 다친 데는 없어? 감정 케어 우선. 안전이 먼저라는 메시지.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판단이 아닌 함께 해결하는 연습. 강조합니다. 실수는 꾸짖는 일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기회입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한마디가 평생 자존감이 됩니다. 아이들은 아직 세상이 낯설어요. 모든 게 서툴고 느리고 부족해요. 그게 당연한데 우리는 너무 자주 완벽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왜 또 틀렸어? 그런 말들이 아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실수했을 때 가장 먼저 괜찮아 라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넌 실수를 해도 괜찮은 존재야. 넌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아이가 실수하고 아이가 엉뚱한 말을 하고 아이가 느리고 부족할 때 우리는 그 순간들을 가르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는요, 그건 가르치는 순간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순간입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잘했을 때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지켜준 말 한마디에서 자라요. 아이 자존감은 혼나지 않은 실수에서 시작된다. 오늘부터 실수 앞에 괜찮아 한마디를 먼저 해보세요. 그 말이 아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자랐나요? 혹시 넌 왜 그 모양이니? 라는 말 아직 기억나시나요? 아이에게는 그런 기억을 남기지 말아줘요. 부모로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있는 그대로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저랑 같은 부모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아이를 더 이해하고 싶은 그 마음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좋은 부모입니다.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함께 아이 마음을 지키는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부모로서 흔들릴 때 이 채널이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